2025년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 정말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바로 ESG 공시, 그중에서도 특히 환경 관련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해인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보고서 하나 더 내는 수준이 아니라 기업 운영 방식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 복잡해 보이는 규제 환경을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특히 물류나 공급망 쪽에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내용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다가올 변화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저희가 핵심만 딱딱 짚어드릴게요.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은 최신 글로벌 환경 공시 동향, 아까 말씀하신 국제표준위원회 ISB 기준부터 유럽연합의 CSRD, 그리고 물류 쪽 계신 분들은 꼭 아셔야 할 ISO 14083, ISO 14083까지 정말 중요한 정보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이걸 그냥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이게 여러분 비즈니스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또 어떤 기회가 있을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하죠. 자, 그럼 먼저 가장 큰 흐름부터 볼까요? 글로벌 표준의 기준점 역할을 하는 ISSB 이야기부터 시작하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벌써 전 세계 GDP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30개국 이상이 도입했거나 도입 준비 중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상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고 있다고 봐야죠. 그렇죠. 이 ISSB 기준이라는 게 단순히 환경 보고서 하나 더 내라 이런 차원이 절대 아니에요. 투자자들이 이제 기업 가치를 볼 때 이 지속 가능성, 특히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를 아주 핵심적인 요소로 보겠다. 이런 강력한 신호거든요. 크게 보면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IFRS S1, 이게 이제 지속 가능성 전반에 대한 일반 요구 사항이고 S2가 기후 변화에 딱 초점을 맞춘 기준이에요. 아, S2가 기후 쪽이군요. 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인데요. 스콥 1하고 스콥 2. 그러니까 기업이 직접 배출하거나 에너지 사용으로 간접 배출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다 공시해야 합니다. 필수예요. 그리고 스콥 3, 즉 공급망 전체에서 나오는 배출량까지 요구하는데 이건 첫 해에는 1년 유예를 해주지만 결국은 이것도 다 해야 하는 흐름인 거죠. 와, 스콥 3까지요? 그건 정말 내 회사뿐만 아니라 협력사들 데이터까지 다 들여다봐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이야, 이거 정말 큰 변화인데요. 그럼 ISSB가 이렇게 딱 기준을 제시하면 각 나라나 지역별 규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특히 유럽연합 EU는 항상 보면 좀 한 발 앞서 나가는 것 같던데. 네, 정확히 보셨어요. 스코프 3는 사실상 공급망 전체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기업 간 협력이나 데이터 관리 능력이 아주 중요해지는 거죠. 유럽 얘기를 해보면 EU는 CSRD 기업 지속 가능성 보고 지침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세부 기준인 ESRS를 통해서 훨씬 더 포괄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더 강력한 공시를 요구하고 있어요. ISSB가 주로 투자자 정보 제공에 초점을 맞춘다면 EU는 좀 더 나아가서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인사이드 아웃하고 또 반대로 외부의 환경이나 사회 요인이 기업 재무 상태에 미치는 영향, 아웃사이드 인, 이 양쪽을 다 평가해서 공시하라는 거예요. 이중 중대성 평가요. 네. 이게 뭐냐면 기업 활동이 환경이나 사회, 즉 외부에 미치는 영향, 인사이드 아웃하고 또 반대로 외부의 환경이나 사회 요인이 기업 재무 상태에 미치는 영향, 아웃사이드 인, 이 양쪽을 다 평가해서 공시하라는 거예요. 아, 이중 중대성? 용어는 조금 어려운데 들어보니까 기업의 책임 범위를 훨씬 넓게 본다는 의미군요. 적용 대상도 상당히 넓다고 들었어요. EU 기업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면서요? 네. 그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물론 유럽의 큰 기업들부터 시작하는데요. 단계적으로 중소기업까지 계속 확대되고 심지어 일정 기준을 넘는 비-EU 기업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EU 안에서 연간 순매출이 1억 5천만 유로를 넘거나 아니면 EU 내 자회사나 지사의 순매출이 연간 4천만 유로를 넘는 경우 이런 기업들도 2029년부터는 이 CSRD 규제를 따라야 합니다. 와, 2029년부터요? 그럼 우리나라 기업들도 유럽이랑 거래로 많으면 절대 무시할 수 없겠네요? 그럼요. 당연하죠. 게다가 그냥 보고만 하는 게 아니라 제3자 검증까지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공시하는 정보의 신뢰성 확보가 훨씬 더 중요해진 거죠. 검증까지. 네. 다만 최근에 약간의 완화 조치는 있었어요.
직원 750명 이하 기업에 한해서는 첫 해, 그러니까 2025년 공시에 대해 스코프 3 배출량 보고를 1년 유예해 주기로 했습니다. 현실적인 부담을 좀 고려한 거죠. 그렇군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유럽 기준이 상당히 깜깜하다는 느낌은 드네요. 그럼 우리말하면 이 글로벌 흐름에 어떻게 발맞추고 있나요? 한국 기업들은 뭘 준비할까요? 우리나라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회계기준원 산하의 KSSB,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를 만들었고요. 여기서 ISSB 기준을 바탕으로 한국 실정에 맞는 ESG 공시 기준 초안을 이미 올해 2024년 4월에 공개했어요. 아, 초안이 벌써 나왔군요. 네, 지금 의견 수렴 중이고 내년 상반기, 2025년 상반기에는 최종안이 나올 예정입니다. 핵심은 국제 기준하고는 맞추면서도 국내 기업들의 부담을 좀 고려하겠다는 건데 구체적인 내용은 최종안을 좀 지켜봐야겠죠. 그럼 적용 시점은 어떻게 예상되나요? 당장 내년부터 막 준비해야 하는 건 아니겠죠, 설마? 네, 당장은 아닙니다. 로드맵을 보면 2026년 이후부터 자산 2조 원 이상 되는 큰 상장사들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요. 최종적으로는 2030년까지 모든 코스피 상장사로 넓혀갈 계획입니다. 아, 단계적이군요. 다행이네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2026년에 공시하려면 그 전년도인 2025년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점이에요. 아, 그렇죠. 네, 특히 스코프 1, 스코프 2 배출량 산정 시스템 같은 건 미리 구축해놔야 합니다. 스코프 3 의무화 시기는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결국은 글로벌 기준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미리 준비하는 게 현명하겠죠. 그렇겠네요. 미리미리 준비해야겠어요. 그럼 미국이나 다른 아시아 주요 국가들은 좀 어떤가요? 요즘 글로벌 공급망으로 다 얽혀 있으니 여러 지역 규제를 동시에 신경 써야 할 텐데요. 맞습니다. 그게 또 다른 복잡한 점이죠. 미국 같은 경우는 연방 차원에서 딱 통일된 규제보다는 주별 규제가 더 강한 편이에요. 특히 캘리포니아 주가 아주 적극적인데 기후 공시를 의무화하는 법안 SB 261, SB 253을 통과시켰고요. 뉴욕주도 관련 요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사업장이 있다면 연방 SEC 증권거래위원회 규제 동향도 봐야 하지만 해당 주의 규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마다 다르군요. 네. 아시아 쪽을 보면 일본, 중국, 싱가포르, 홍콩 같은 주요 국가들도 대부분 ISSB 기준을 기반으로 자국 실정에 맞는 기준을 만들고 있어요. 일본 SSBJ는 내년 초, 2025년 초에 기준 발표하고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계획이고요. 중국 CSDS는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 시작해서 2030년에는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와, 중국도 꽤 빠르네요. 네,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결국 전 세계적으로 ESG 공시가 강화되는 추세는 너무나 명확하군요. 다만 지역별로 세부 기준이나 시작 시점이 조금씩 다르니까 사업을 운영하는 지역별 규제를 계속 확인하면서 또 글로벌 차원에서는 통합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정확합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논의의 핵심 중 하나인 물류 분야로 넘어가 볼까요? 이 분야가 왜 특히 중요하다고 하셨죠? 물류 및 운송 분야. 여기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8%를 차지합니다. 엄청나죠? 28%요? 와, 네, 환경 영향이 매우 큰 산업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스코프 3 배출량에서 대부분의 기업들에게 이 물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ESG 공시에서 이 물류 데이터의 정확성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국제 표준인 ISO 14083이 등장하는 거죠. 2023년 3월에 발표된 비교적 최신 표준입니다. ISO 14083. 네, 발음하기도 좀 복잡한데 이게 기존에 있던 다른 기준들하고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그리고 이게 왜 물류업계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ISO 14083은요, 물류 운송 과정, 그러니까 화물이 출발해서 최종 목적지까지 가는 그 전체 여정 있잖아요. 거기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어떻게 계산하고 보고할 거냐, 그 방법에 대한 국제 표준이에요.
기존의 유럽 표준 EN 16258을 대체하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스마트 프레이트 센터라는 곳에 GLEC 프레임워크 버전 3.0하고 완전히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아, GLEC의 프레임워크요? 네, 이 GLEC 프레임워크는 이미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물류 배출량 산정할 때 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GLEC 방식으로 계상하면 ISO 14083 기준을 그냥 충족하는 셈이라서 호환성이 아주 높다는 장점이 있죠. GLEC 프레임워크랑 호환된다는 건 실무적으로는 정말 큰 장점이겠네요. 그럼 이 표준은 구체적으로 어떤 범위까지 다루나요? 단순히 트럭이나 배가 내뿜는 배기가스만 계산하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훨씬 더 넓고 깊게 들어갑니다. 트럭, 철도, 선박, 항공 같은 모든 운송수단은 물론이고요. 물류센터에서 보관하거나 물건 싣고 내리고 다른 운송수단으로 옮겨 싣는 그런 환적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량까지 다 포함해요. 심지어는 냉장 화물 운송할 때 냉매가 셀 수도 있잖아요. 그런 누출 가능성이나 디젤 엔진에서 나오는 블랙카본, 그러니까 검댕 배출, 포장 활동, 또 운송 관리하려고 쓰는 IT 시스템에서 나오는 간접 배출까지도 다 고려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촘촘하네요. 거의 모든 걸 다 본다는 거네요. 네, 정말 운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전 과정의 탄소 발자국을 측정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거죠. 그렇다면 물류기업이나 아니면 물건 맡기는 화주기업 입장에서 이걸 단순히 그냥 또 해야 할 일이 늘었네 이렇게만 볼 건 아닐 것 같아요. 이걸 잘 활용하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바로 그 점입니다. 예리하시네요. 그게 핵심이에요. 지금 당장은 규제 때문에 특히 스코프3의 공시 의무 때문에 화주사들이 물류 파트너 기업들에게 ISO 14083 기준으로 정확한 배출량 데이터를 달라고 요구하는 추세가 강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류 기업들은 이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관련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약간은 압박을 받는 상황이죠. 하지만 여기서 한 발짝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데이터를 단순히 보고용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거죠. 내부적으로 활용한다면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요? 예를 들면 노선별로 또 운송수단별로 고객사별로 배출량 데이터를 아주 상세하게 분석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디가 비효율적인지 찾아내서 개선할 수 있겠죠. 아, 그렇죠. 최적화할 수 있겠네요. 네, 더 친환경적인 운송 옵션을 개발해서 고객에게 먼저 제안할 수도 있고요. TMS, 운송관리 시스템, WMS, 창고관리 시스템, 아니면 차량에 부착된 IoT 장비 같은 데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쫙 통합하고 아까 말씀드린 GLEC 같은 전문 솔루션을 활용하면 실시간으로 배출량을 모니터링하면서 최적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규제 준수는 기본으로 하는 거고 운영 효율도 높이고 비용도 절감하고 나아가서는 우리는 친환경 물류 기업이다라는 아주 강력한 경쟁 우위까지 확보할 수 있는 거죠. 데이터 투명성이 곧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규제가 오히려 혁신의 촉매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류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들이 이런 복잡한 규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을 종합해서 실질적인 액션 플랜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한 6가지 핵심 전략으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선제적인 데이터 시스템 구축이에요. 규제 시행에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필요한 데이터, 특히 스코프 1, 스코프 2, 그리고 가능하다면 스코프 3 관련 활동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할 시스템을 준비해야 합니다. 미리미리 해야 한다. 그렇죠. 둘째는 글로벌 통합 공시체계를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 지역 규제를 각각 따로 대응하기보다는 ISSB, ESRS 같은 주요 기준들의 공통분모를 중심으로 통합된 시스템을 만드는 게 훨씬 효율적이겠죠. 네, 효율적이겠네요. 스코프 3 데이터 확보하고 공급망 실사하려면 협력사와의 소통과 협력이 필수적이잖아요. 단순히 데이터 내놔라 할 게 아니라 필요하다면 교육이나 시스템 구축 지원 같은 것도 좀 고려해야 하고요. 넷째는 내부 역량 강화 및 전사적 관리입니다. ESG 공시는 특정 부서 하나만의 일이 절대 아니에요. 재무, 환경, 법무, IR 이런 관련 부서들이 다 같이 협업하고 전문 인력을 확보하거나 키워나가야 합니다. 전사적인 노력이 필요하군요. 네. 다섯째는 제3자 검증 대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시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외부 검증 요구가 계속 늘고 있으니 내부 통제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검증받을 준비를 미리 해야 합니다. 마지막 여섯째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유연한 대응이에요. 규제 환경은 계속 변하거든요. 최신 동향을 계속 주시하고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와, 정말 중요한 포인트 6가지네요. 선제적 데이터 구축, 글로벌 통합, 가치사슬 협력, 내부 역량 강화, 검증 대비, 그리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여기에 더해서 기업들이 꼭 알아야 할 다른 규제들도 있을까요? 특히 공급망 쪽이랑 관련해서요? 네, 두 가지를 더 주목하셔야 합니다. 하나는 CBAM, 탄소 국경 조정 제도입니다. 아, CBAM 들어봤어요? 네, 이게 쉽게 말하면 EU로 수입되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같이 탄소 배출 많이 하는 제품들에 대해서 일종의 탄소 관세를 매기는 제도예요.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되면 탄소 배출량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제품은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되겠죠. 무적 장벽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다른 하나는 CSDDD,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입니다. 이건 뭐냐면 EU 공급망 안에서 인권 침해나 환경 파괴 같은 위험이 없는지 기업이 직접 실사하고 관리하고 또 그걸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규제입니다. 이 두 가지 CBAM하고 CSDDD는 환경이나 사회적 성과가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실제 무역과 공급망 운용의 필수 조건이 되었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CBAM, CSDDD. 아, 또 새로운 용어들이 나왔지만 결국은 환경과 사회적 책임이 기업의 실질적인 비용과 직결되고 공급망 전체를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큰 흐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군요. 오늘 정말 많은 정보를 다뤘는데요. 2025년을 기점으로 ESG 공시가 기업 경영의 뉴노멀이 된다는 점은 이제 분명해 보입니다. 특히 물류와 공급망에서는 ISO 14083 같은 표준에 기반한 정확하고 투명한 데이터 관리가 핵심 경쟁력이 될 거라는 말씀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변화를 부담으로만 느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이걸 기회로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규제가 요구하는 수준에 맞춰서 또는 그 이상으로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공개하는 기업은요, 투자자나 고객 그리고 사회 전체로부터 더 큰 신뢰를 얻게 될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가 아닐까요? 특히 ISO 14083 같은 표준을 통해서 물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걸 또 혁신으로 연결한다면 그 기업은 분명히 남들과 다른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말씀 명심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단순히 규제를 따라가는 것을 넘어서서 여러분의 기업이 환경 데이터, 특히 ISO 14083, ISO 14083 같은 표준을 활용한 상세한 물류 배출량 데이터를 자발적으로 그리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앞으로 몇 년 안에 어떻게 여러분 회사만의 독특한 경쟁 우위가 될 수 있을까요? 혹은 이걸 통해서 가치사슬 내에서 어떤 새로운 협력이나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것이 다가오는 변화의 파도를 넘어 미래로 나아가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